성형외과 고르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저는 수술 받은 적이 있어요. 사실 제 눈이 졸려 보이기도 하고 피부 처짐도 좀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원장님이 직접 하실 수는 없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렇죠. 네. 안녕하세요. 예뻐지는 굿라이프 박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박일입니다. 네. 자, 성형수술 후기를 읽어보면요, 원장님. 정말 만족한다. 100%. 강추다. 후회하는 분들도 꽤 많단 말이에요. 성형 후 만족도가 좀 낮은 분들, 뭐 그런 분들 특징이 있을까요? 네, 있죠. 첫 번째는 너무 과도한 기대를 가진 분들이에요. 아까 후기를 말씀하셨는데 네. 이제 그 후기가 뭐 과장된 부분이 일부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좀 약간 네, 광고 있겠죠. 마케팅 약간 이런 거를 많이 하니까. 그렇죠. 하지만 네. 이제 실제로 환자분들은 후기를 첨부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거밖에 뭐 볼 게 그렇죠. 없어요. 또 실제로 그분들이 수술을 하신 분은 맞거든요. 네. 약간의 과장은 있겠지만. 네, 하긴 그래서 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후기나 뭐 연예인 이런 걸 참고를 하면서 그 중에 이제 나한테 맞는 걸 찾아야 되는데 내가 이 연예인 눈이 좋다 그래서 네. 난 이렇게 되고 싶고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좀 너무 안 맞는데 과도한 기대를 가진다면 네. 당연히 실망할 수밖에 없겠죠. 아. 이런 분들은 만족도가 좀 떨어지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성형으로 인생을 바꾸려는 이런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내가 지금 인생이 너무 안 풀리는데 얼굴이 확 바뀌면은 인생이 확 바뀔 거야. 내 인생이 아니면 달라질 수 있어. 네, 막 연인이랑 뭐 헤어졌는데 네. 나는 정말 아주 멋진 사람이 돼서 나타날 거야. 아주 예뻐질 내가 거야. 보란 듯이 나타난다. 네, 이런 좀 모호한 그런 이제 기대감과 네네. 인생 변화 이런 걸 원하시는 분들은 성형으로 그게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경우는 네. 사실 수술을 하시면 안 되죠. 이런 두 가지 경우는 성형할 때 잘 생각을 해보시고 결정을 내가 하셔야 정말 되는 원해서 하는 그런 건지.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막 귀가 얇은 분들. 막 주변에서 막 친구들이 막, 네. 야, 너 이러고 살 거야. 너 해야 돼. 그런 분들도 있으시죠. 네. 아무래도 이게 사회적 동물이다 네, 보니까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옆에서 난 아무리 괜찮아도 난 옆에서 괜찮아. 친구들이 계속 뭐라고 지적을 하면 네.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기는 해요. 고민을 쌓아만 두고 있으면 또 해결이 되는 건 아니고요. 네. 자꾸 걱정만 커져갈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전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볍게 상담 받아보시고 네, 네. 그냥 내가 이렇게 나올 건데 그게 될 것 같다. 또 내가 그게 마음에 들어. 네. 하시고 친구들이 아무리 뭐래도 난 이렇게 하면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겠다. 고 하면 그건 하시면 안 되죠.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또 반면에 성형 후에 만족도가 또 높은 분들도 또 특징이 따로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정확한 계획과 정확한 자기가 원하는 바, 또 정확한 플랜 이런 것들이 확실한 분들은 수술하고 확실히 만족감이 높습니다. 본인이 딱 철저하게 계획하에 딱 이렇게 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오신 분들은 네, 그럼 또 현실적으로 여기까지 되는 걸 받아들이시고 네. 그걸 이해하시고 받는 분들은 만족도가 정말 만족도도 높다. 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만족도 높은 수술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성형외과를 가야 되는가. 그러니까 좋은 성형외과를 고르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네네. 자, 원장님이 생각하는 좋은 성형외과, 뭐 기준이 따로 있을까요? 네. 사실 성형외과 고르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요. 또 기준도 다양하고. 그리고 왜 이렇게 다 한꺼번에 막 또 모여 있으니까 맞아요. 네. 뭐 여기 보면 여기가 좋은 것 같고 저기 그러니까 막 간판의 어떤 느낌. 간판의 느낌도 있고 인테리어에 혹하기도 하고 그렇죠. 또 원장님 너무 잘생겼어. 그래서 혹하기도 하고 막 장구 이러는데 원장님. 네.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상담 받고 하실 때 네. 내게 필요한 걸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또 필요하지 않은 거는 안 된다고 정확하게 얘기해주는 것 이게 핵심이죠. 자, 또 좋은 성형외과는 또 이런 기준이 있고 반면에 우리가 정말 이런 성형외과는 좀 피해야 된다. 니마 이런 성형외과는 절대 가지 마오. 뭐 이런 데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같은 업계에 종사하시니까 사실 말씀하시기가 조금 꺼리시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도 예뻐지는 굿라이프에서 화끈하게 그냥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뭐 이거에 정답은 없지만 그냥 조금 조심해라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 나만 할 수 있어. 이제 수술하실 분이 그러신다면 좀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나만 할 수 있어라고 왜냐하면 말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정말 진짜? 뭐 최고의 실력은 가질 분일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말하면 아직 검증되지 않은 그런 거를 또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렇죠. 예. 조금 조심해야 되겠다. 또 내가 이거는 최고야. 뭐 이런
뭐 그런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또 이 수술은 좀 제 생각에는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할 때 이게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네. 또 그리고 원하는 대로 뭐 다 해줄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말만 해. 네, 필요한 거 안 필요한 거 딱딱 정해주는 네. 게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다 해줄게 그냥 누구세요 이런 데는 뭐 조금 조심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좀 신중하게 네, 고려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포털 사이트 성형외과 검색은 참고만 해라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이게 그러면은 이런 걸 참고만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수술을 직접 받은 뭔가 지인이라든지 네네네. 뭐 그런 사람을 통해서 추천받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뜻인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사실 그러면 너무 선택의 폭이 네, 좁아지는 그러니까요. 면인데 예. 또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요즘은 이제 내 친구가 잘 됐다고 하더라도 누가 추천을 해주더라도 그것만 믿고 가지는 않아요. 반대로 잘 됐다고 하면 네. 그 병원에 대한 정보라든지 나를 수술을 해준 그 원장님에 대한 정보 이런 걸 다 뒷조사를 하고 또 반대로 탐정처럼. 네, 그럴 뒷조사. 경우에는 또 반대로 소개를 받고 포털을 네. 뒤져보는 거죠. 네, 그렇게 역으로. 포털을 뒤지고 네. 이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선택을 할 때는 정보가 많을수록 좋긴 하거든요. 그래서 포털에 있는 걸 다 믿어라 뭐 이런 건 전혀 아니고, 전혀 아니고. 네, 참고만 해라라고 말하지만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참고하라라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거기 있는 내용 중에 잘 이제 꼼꼼하게 걸을 걸 거르고 네. 하셔서 근데 또 중요한 내용들, 좋은 그렇죠. 정보들도 중요한 있긴 정보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카페든 어플이든 뭐 후기든 뭐 네. 소개든 그 중에 나한테 맞는 거 안 맞는 걸 잘 골라가지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요즘 환자분들이 굉장히 현명하셔서 네. 사실 잘 고르고 있기도 하세요. 자, 그리고 또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성형수술 경험하신 분들이 하는 얘기가 병원은 한 군데만 가면 안 되고 좀 여러 군데를 다 상담을 받아보고 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진짜 실제로 그러면은 뭐 몇 군데 정도는 가야 네네. 결정하는데 좀 도움이 될까요? 네. 사실 그것도 정확하게 답은 없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환자라면 네. 저는 한 5군데 정도 가볼 것 같아요. 5군데 정도? 네, 그거보다 적으면 뭔가 아쉬움이 남을 것 같고 네. 그거보다 많으면 이제 헷갈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게, 네. 이게 너무 선택지가 너무 많아지면. 많으니까. 그래서 네. 저는 한 5개 정도 뭐 그 정도면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처음 가시는 분들은 약간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네. 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물어봐야 될지 그것도 모르겠고 좀 긴장되는 것도 있고 뭐 그렇거든요. 이렇게 좀 상담 처음 받으러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뭔가 조언을 해주신다면 도대체 사전에 뭘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가야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사실 상담을 하러 가서 상담을 하고 나면 네. 이제 또 그것도 한 군데가 아니라 몇 군데 병원을 다니다 보면 내가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여기서 누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굉장히 헷갈리는 경우가 그렇죠. 많으세요. 뭐 다 받아 적을 네, 수도 일정하게 없고. 준비는 해갖고 가시는 게 좋아요. 네. 근데 이제 상담을 받고 나면 머릿속에 두 가지가 딱 남아 있어야 돼요. 두 가지. 하나는 수술 방법에 관한 문제고요. 네. 하나는 디자인, 모양에 관한 문제예요. 그래서 수술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 더 전문적인 영역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가시기 전에 막상 상담 받으러 가서 그 얘기를 들으면은 네.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미리 이제 인터넷 뒤져보셔가지고 사전에 조금 식지를 사전에 하고 이제 내 절개법이 어떤 건지, 네. 비절개가 뭔지 이런 거를 조금 알고 가시면 그쵸. 훨씬 이해가 쉽죠. 예. 그래서 그런 방법에 관한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디자인에 관한 문제. 이제 디자인. 내 원하는 게 확실하게 있으면 네. 그거에 대한 게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있고 또 어디까지 되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럴 때 이제 가장 좋은 거는 내가 원하는 사진 같은 게 있으면 중에서 몇 개를 가져가셔서 그러면 되게 구체적으로 얘기하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방법과 또 디자인에 관한 게 머릿속에 딱 그려지면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근데 이제 들고 온 사진을 한 3개 정도를 들고 왔는데 네. 한 명은 뭐 이효리, 한 명은 또 누가 있을까요? 수지, 네. 뭐 한 명은 또 네. 다른 분. 너무 막 느낌이 다른 분 세 분을 갖고 네네. 왔어. 그럴 네네.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그런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죠. 이게 얼굴 전체를 네. 예쁜 얼굴로 보지 말고 눈 하러 왔으니까 눈만 보고 눈만 얘기하자. 보자. 네, 네.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 광고 많이 하는 병원에는 가지 말라. 이거에 대해서는 좀 엇갈리기는 해요.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좀 어떻게 광고에 네.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뭐 적게든 많게든 광고를 하지 않는 성형외과는 없을 거예요. 네. 뭐 제가 어떤 운영하는 방식으로든. 병원도 네, 당연히 광고를 하고 있고요. 네. 문제는 광고를 하고 안 하고라기보다는 그 광고가 뭐 진실되지 않다든지 거짓이 있다면 그러면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사실은 네. 그래서
그 의사협회에서도 엄격하게 그런 심의를 하고 있고요. 아, 그 과정이 따로 있군요. 그런 거 심의 있습니다. 과정이. 또 예. 그럼에도 또 사실 좀 과장된 느낌의 광고들이 약간 있는 좀 것도 자극적인 네, 광고들이 엄연한 그것도 있거든요. 현실이기는 예. 해요. 그래서 모든 걸 다 거를 수는 없지만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제 뭐 그 광고만 100% 믿지 말고 여러 가지 정보들을 취합해서 네.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사실 피부과 선생님들은 뭔가 새로운 기기가 들어오고 시술이 생기면은 본인 얼굴에 이렇게 직접 해보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성형외과 선생님들 같은 네. 경우는 네. 그럼 어떻게 뭐 해보시나요? 뭐 어떻게 합니까? 근데 저희도 이제 저 친구들 중에 성형외과 의사가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서로 뭐 주기적으로 서로 뭐 보톡스 같은 거 서로 놔주기도 하고 뭐 필러 같은 거 조금씩 보충해주기도 하고 이렇게 네네. 조용히 좀 네, 네. 병원 운영시절 끝나고 반에 네. 조용히 하는 경우가 간혹 있기는 뭐 하고요. 그러면 원장님도 뭔가 네. 조용히 이렇게 네. 좀 품앗이를 네. 뭔가 하시나요? 사실 저는 그보다 저는 수술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세요? 네. 네. 사실 제 눈이 좀 졸려 보이기도 하고 피부 처진 적은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작게 쌍꺼풀을 하면서 네. 이제 눈매 계절이를 좀 뚜렷하게 떠지게 하는 오. 수술을 사실은 굉장히 오래 전에 받은 적이 있거든요. 원장님이 직접 하실 수는 없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아, 이거 비밀인데. 네. 한 다음에 또 되게 만족스럽다. 되게 저도 개인적으로 네. 만족했고 네. 주위에서 인상이 훨씬 좋아졌다고. 네, 너무 하셔서. 잘 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하고요. 또 네. 만족하니까 당당하게. 좀 커밍아웃 그래서 하시고. 예. 네, 커밍아웃. 아니 근데 궁금한 게 뭐 하신 거는 뭐 그거는 뭐 상관없는데 네. 주변에 병원 친구들이 엄청 많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은 나는 그들 중에 누구한테 가야 될까? 그 결정을 어떻게 내리셨을지 전 개인적으로 그게 제일 제가 수를 받았을 때 네. 말씀하시는 거죠? 저 그때는 이제 제가 이제 다른 선배님들하고 같이 네. 병원을 이제 할 때인데 다행히 제 선배님 같이 일하신 선배님 네. 중에 눈수술을 잘하는 분이 계셨고 또 제가 뭐 항상 옆에서 보고 하시는 걸 보고 했으니까 믿을 수 저도 있겠다. 네, 저는 그냥 내 눈을 믿고, 맡길 수 네, 있겠다. 믿고 그냥 바로 누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네, 네. 우리 얼굴은 진짜 소중하잖아요. 정말 신중하게 성형에 대해서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예뻐지는 굿라이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아름다워집니다. 네, 지금까지 성형외과계 차인표 박일 원장님과 놀라운 성형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예뻐지는 굿라이프 다음 주에도 찾아뵐게요. 예뻐지세요, 여러분. 예뻐지세요.